왜 나는 사람을 만나도 자꾸 지칠까요? 돈은 있는데 즐거움은 왜 없을까요? 매일 바쁘게 살지만 정작 내 시간이 없는 건 아닐까요? 혹시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맴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끝날 즈음 여러분은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그 깨달음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질문들에는 하나의 공통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내 기준 없이 남에게 맞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60세, 이 나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인생의 전환점이자 진정한 자유의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귀한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아직도 젊은 시절의 관성에 매여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남들의 눈치를 보며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자녀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부모를 위해, 회사를 위해. 언제 한 번 진짜 내 기준으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60세 이후에 거침없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거침없다는 것이 남을 무시하거나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침없는 삶은 바로 내 즐거움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타인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즐거움의 경계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인간관계에서 말해보겠습니다. 67세 김정혜 씨는 평생을 좋은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 부탁하면 거절할 줄 몰랐고, 모임이 있으면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남편이 은퇴한 후에도 여전히 이웃들의 온갖 부탁을 들어주며 바쁘게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한 달 내내 감기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좀 쉬셔야겠어요. 그 순간 김정혜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느라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했다는 것을. 좋은 관계란 무엇일까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나만 소모되는 관계라면 과연 그것이 좋은 관계일까요? 관계에서의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서부터는 아니다를 정해두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빼앗는 억지 모임은 줄이고 나를 웃게 하는 관계에만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것일까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소모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도울 수 있겠습니까? 동양 철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애는 자기 자신부터 시작된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남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김정혜 씨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는 기꺼이 손을 내밉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남에게 의존하려는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둡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진짜 좋은 친구들만 남았습니다. 두 번째는 돈에 관한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여전히 젊은 시절의 경제관념을 고집합니다. 아껴야 한다, 모아야 한다, 유산을 남겨야 한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노후에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바로 내 삶의 기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유산을 남겨야 한다는 기준과 내가 즐겁고 의미 있는데 쓴다는 기준.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더 나은 기준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돈은 살아있는 지금, 나와 가족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70세 박영수 씨는 손자와 함께 일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비용은 300만 원 정도 들었죠. 젊은 시절에 그라면 돈 아깝다며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여행에서 손자가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번 여행이 내 인생 최고의 추억이에요.
그 순간 박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300만 원으로 산 것은 여행이 아니라 손자와의 소중한 추억이었다는 것을. 돈을 쓰는 기준을 바꿔보십시오. 단순 소비가 아니라 추억 자산을 만드는 것으로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철학적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유산일까요? 통장에 남은 숫자일까요? 아니면 함께 웃고 울며 쌓아 올린 아름다운 기억들일까요? 아이들은 돈은 잊어도 추억은 평생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추억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이 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쓰라는 말은 아닙니다. 현명한 소비의 기준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간에 관한 기준입니다. 60세 이후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귀한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일들로 하루를 채우거나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텔레비전만 보며 지내기도 합니다. 시간의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의미 없는 데 시간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65세 이현주 씨는 은퇴 후 매일 오전에 의무적으로 동네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해서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솔직히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정말 이 일이 좋아서 하는 걸까? 답은 아니다였습니다. 그저 의무감으로 남들 눈에 보기 좋으라고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히 결정했습니다. 봉사는 줄이고 대신 평생 해보고 싶었던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예를 배우면서 이현주 씨는 전에 없던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붓을 잡고 한 획 한 획 써내려가는 시간이 명상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작품이 조금씩 늘어갈 때마다 깊은 성취감을 느꼈죠. 몇 달 후 이현주 씨는 놀라운 결정을 했습니다. 자신이 쓴 서예 작품들을 모아 작은 전시회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뭘 그런 거리라고 했지만 이현주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전시회 개막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이현주 씨의 작품을 보며 감탄했죠. 그날 저녁 이현주 씨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는 비로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간의 기준을 바꾸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억지 봉사보다 즐거운 산책이 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보다 나를 웃게 하는 시간이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왜 나는 사람을 만나도 자꾸 지칠까? 돈은 있는데 즐거움은 왜 없을까? 매일 바쁘게 살지만 정작 내 시간이 없는 건 아닐까? 이제 그 답을 찾아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관계에서, 돈에서, 시간에서 내 기준을 세우기 시작하면 이런 질문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까지 남의 기준으로 살아왔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모의 사랑, 배우자의 사랑, 자녀의 사랑, 사회의 인정.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스스로를 숨기고 남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진정한 사랑은 내가 나다울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가면을 쓴 내가 받는 사랑은 진짜 나를 향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어라.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 생각해온 모든 것, 욕망해온 모든 것은 당신이 아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 본연의 모습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남들이 원하는 모습,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으로 살아온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60세 이후는 바로 이 가면을 벗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거침없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남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내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셋째,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거침없다고 해서 무책임해지거나 이기적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거침없음은 더 큰 책임감에서 나옵니다. 내 삶에 대한 온전한 책임감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경제적 압박, 사회적 의무, 가족의 기대 등.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선택의 자유가 훨씬 많아집니다. 그런데 자유가 많아질수록 책임도 커집니다. 이제는 내 불행을 남 탓으로 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한 삶의 결과를 온전히 내가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침없는 삶의 핵심입니다. 자유롭게 선택하되 그 선택에 대해 온전히 책임지는 것입니다. 관계에서의 기준, 돈에서의 기준, 시간에서의 기준. 이 세 가지는 사실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즐거움의 기준을 나 스스로 세우는 것입니다. 남에게 맞춰 사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 결국 내 시간을 버리는 일입니다. 거침없는 노년은 내 기준을 되찾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기준을 세웠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옛날 방식을 강요할 것이고, 때로는 내 마음 속에서도 갈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준은 당신이 평생 살아온 지혜의 결과입니다. 그 기준을 믿고 따를 자격이 가장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 기준으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무엇을 하면 내가 기쁠까? 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은 잠시 미뤄두고 말입니다. 점심 메뉴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어 보십시오. 친구 모임에 참석할지 결정할 때도 내 기준을 적용해 보십시오. 참석하지 않으면 뭐라고 할까? 대신 참석하면 내가 즐거울까? 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변화한 모습을 오히려 더 좋아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진정한 자기 모습을 찾은 사람에게는 특별한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맞추려 애쓰는 사람보다 자연스럽게 자기다운 사람이 더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항상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들이 마음을 흔들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남을 배려한다며 자신을 희생해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모든 사람이 만족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행복했습니까? 진정한 배려는 자신부터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자신을 의지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로 삼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외부의 기준이나 남의 시선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에서 길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어야 합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아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삶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균형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기준을 세운다는 것이 남을 무시하거나 배려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는 균형에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되 남도 배려하고 자유롭게 살되 책임도 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나의 영역이고 어디부터가 남의 영역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는 내가 책임져야 할 영역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 다른 사람의 선택, 다른 사람의 인생은 그들이 책임져야 할 영역입니다. 이 경계를 명확히 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책감 없이 거절할 수 있고 부담 없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60세도, 70세도, 80세도 결국 지나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언젠가는이라는 생각으로 삽니다. 언젠가는 여행을 가겠다. 언젠가는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 언젠가는 진짜 내 모습으로 살겠다. 하지만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아니, 바로 지금부터 말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글을 다 듣고 나서 한 가지만이라도 내 기준으로 선택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 메뉴를 내가 먹고 싶은 것으로 정하거나, 오랫동안 미뤄왔던 전화를 걸어보거나, 서랍 속에 넣어둔 꿈을 꺼내보거나,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기준으로 선택하는 경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결국 거침없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종종 조연이었습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한 조연, 배우자의 행복을 위한 조연, 회사의 발전을 위한 조연.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주인공은 어떻게 삽니까? 주인공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선택합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어려움이 와도 자신의 길을 갑니다. 당신도 이제 주인공이 되십시오. 60년, 70년을 조연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주인공으로 살 차례입니다. 이제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나는 사람을 만나도 자꾸 지칠까요? 이제 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 기준이 없어서입니다. 남의 기대에 맞추려고 애쓰느라 지친 것입니다. 돈은 있는데 즐거움은 왜 없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만이 기준이었지, 돈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한 내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바쁘게 살지만 정작 내 시간이 없는 건 아닐까요? 이건 역시 같은 이유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내 기준이 없어서 남들이 정해준 일정에만 맞춰 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입니다. 내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관계에서는 나를 소모시키지 않는 기준을, 돈에서는 추억과 행복을 사는 기준을, 시간에서는 의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거침없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돈, 시간, 관계. 셋 중 하나만 무너져도 즐거움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가 내 기준 위에서 균형을 이룰 때 그때 비로소 거침없는 즐거움이 시작됩니다. 60세 이후에 거침없는 삶. 그것은 타인을 밀쳐내는 삶이 아니라 내 즐거움의 경계선을 지키는 삶입니다. 남에게 맞추는 것이 예의라고 배웠지만 사실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예의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거침없는 노년은 내 기준을 되찾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만큼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 원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며 가족들도 친구들도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진짜 당신을 만나게 된 사람들은 그 진정성에 감동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자신다워지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그 순간이 바로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인생은 내 기준을 찾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당당히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60세 이후 거침없는 삶의 시작입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